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2020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지겠죠. 이제껏 DB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RMS에 대해서 시료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면 32강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눈으로 보는 음향, 그래가지고 메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눠본 적이 있었거든요. VU 메타, PPM 메타, 더러프 메타, 다양한 메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RMS는 어떻게 보면 메타와 연관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을 통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MS, VU 메타, PPM 메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피크를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RMS를 얘기를 하고요. 에버러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호 레벨의 관점이에요. 레벨의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잠깐 보면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한번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간단해요. 피크는 제일 꼭지점이겠죠. 제일 높은 소리. 그걸 피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에버러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겠죠. 어떤 사인 웨이브의 평균 값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오늘 나누게 될 RMS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요. 피크보다는 낮고요. 그게 이제 그 위치가 지금 잘 보시면 그 위치가 어떤 위치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음향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dB의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플러스 3dB, 마이너스 3dB. 그 용어가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음향에서는. 그렇듯이 이 RMS도 마이너스 3dB와 연관성이 많은 그 수치예요. 물론 얘기한다고 하면은 피크에서 마이너스 3dB가 떨어진 그 값을 시료치라고 얘기를 해요. RMS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effective 어떤 값이야, value예요. 어떤 값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감상으로 느끼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치가 RMS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DB 할 때 dBm, dBv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절대 dB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눠봤잖아요. 앱솔루트 데시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눠봤는데 거기 나오는 dBm의 그 m자가 보통 우리가 미리와트로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그 미리와트에 대한 그 기준치가 피크의 어떤 값이 아니라 RMS 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Bv 같은 경우에는 1V가 기준이잖아요. 그 1V 기준이 되는 것을 보통 RMS 수치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피크 어떤 밸류보다는 RMS 밸류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d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피크의 마이너스 3dB가 마이너스 3dB를 어떤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0.70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피크에 0.707을 곱해라. 그러면 이게 시료치다. RMS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에버러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보통 이게 사인 웨이브만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질 않아요. 실제로는 다양한 사인 웨이브들이 모아져서 어떤 음향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음향의 소리를 지금 보시는 이 파형으로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표시에 있어서 가장 높게 가장 높게 표시된 것을 당연히 피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에버러지는 뭐냐면 이 신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포진된 곳을 에버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스테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시간의 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럼의 어떤 탐탐이라든지 탁 쳤을 때, 아니 스네어를 탁 쳤을 때
먼저 피크를 뻥 치고 난 다음에 서스테인이 이루어지잖아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띵 치면 처음에 소리가 높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라지잖아요. 이렇듯이 어떤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부분들을 보통 에버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귀로 듣는 거랑 어떤 레벨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일반적으로 RMS 레벨과 피크 레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시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RMS, 그러니까 시료치에 대한 메타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메타가 VU 메타예요. VU 메타. 보통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날로그 장비를 보시면 VU 메타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메타가 저는 방송국에서는 가장 익숙한 메타예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램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타가 이제 VU 메타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옛날에 어떤 메타를, 그러니까 음향을 장비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제 메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TR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보통 TR이라든지 FET 같은 경우를 스위칭 소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 스위칭, 그러니까 FET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속도로 스위칭 소자가 엄청 빨리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증폭 소자지만 스위칭 소자라는 거죠. 왜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냐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 레벨을 가장 잘 표현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0dB에서 마이너스 3dB 플러스 3dB까지가 우리가 보통 이제 방송국에 사용하는 적정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옛날 엔지니어들이 항상 그 믹서 앞에서 그 방송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지작 거렸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좀 달라요. 다 장비들이 그 모든 것들 오토메이션 기능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알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그 레벨을 맞추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VU 메타를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필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필터가 콘덴서 자체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시정수 값이 좀 길었었던, 시정수라고 이제 필터의 어떤 슬롭을 나타내는 어떤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길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의 VU 메타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메타인데, 현재까지도 우리가 프로그램의 적정한 레벨을 잡을 때는 거의 대부분 VU 메타를 본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지금 피크, 그러니까 약간 회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피크,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파형의 모습인데, 이 피크를 치는 이 파형을 RMS 메타 같은 경우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렇게 좀 피크보다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의 어떤 파형을 그려가면서 레벨이 표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옆에 보통 PPM, 그러니까 VU 메타를 보게 되면은 밑에 이제 그 레벨 가지고도 혹시라도 문제되는 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옆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레벨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 피크가 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빨간 불이 들어오게끔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가 컨트롤을 해서 적정 레벨을 맞췄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소리가 팍팍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송신기 자체가 워낙 고가의 송신기, 매덕하는 그 송신기가 고장나는 대부분이 오버 모듈레이션이 걸려서 이제 고장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장나지 않게 장비를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피크가 넘어가지 않게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면 불이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밑에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플러스 14dBu 아웃풋이 됐을 때에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메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쭉 가다가 한 20dB 올라갔을 때에 피크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피크 불이 들어오지 않고 메타가 끝까지 가는 저 네 번째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메타는 끝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피크 레벨,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피크 레벨을 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VU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한 플러스 6dB 밖에 안 돼 있고요. 미니멈 마이너스 20dB 뭐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ppm 메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ppm 메타 같은 경우에는 피크 프로그램 메타잖아요. 그러니까 피크치를 나타내는 메타라는 거예요. 근데 피크치를 나타내는 메타가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제 왜냐면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용하는 메타들이 이제 그런 메타를 사용하죠. 피크 메타도 사용하고 이제 VU 메타도 사용하고 LUF라고 해서 이제 라우드니스를 표시하는 메타를 사용하고요. 크레스트 팩터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사용하는 이제 팩터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보는 메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메타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ppm 메타 가장 많이 사용하는 ppm 메타지만, ppm 메타 같은 경우에 영국, 독일, 뭐 다양한 나라마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메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환산을 해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dBu, 4dBm을 제로 VUU라고 해요. 제로를, 그러니까 VU 메타 기준으로 봤을 때 제로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방송의 환경에 맞게끔 그 메타 값을 이제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메타를 보면 어떤 기준에서 되게 높게 되어 있고, 이쪽 메타를 보면 되게 낮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는 이 메타, 이 표를 잘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이 메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보는 보통 음향 테스트를 할 때는 전 이제 그 로직에서 이제 메타들이 많아요. 이제 그 메타를 다 펴놓고 이걸 봐요. 보고 이제 뭐 좌우 분리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LUF 값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VU 메타 값, ppm 메타 값, 이걸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이 음악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지금 나한테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소리는 이런 소리야, 이 음악은 이런 음악이야 라고 내 머릿속으로 이미지네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 메타를 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게 되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레벨은 이 정도 레벨일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스펙트럼 상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좌우 분리의 그 위상값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좌우 분리가 이렇게 공간감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크레스트 팩터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컴프를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크레스트 팩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서 크레스트 팩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크레스트 팩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피크 분의 RMS예요. 그러니까 B를 얘기하는 거죠. 피크하고 RMS 값이 얼마나 이제 근접되어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피크 값과 그 평균 값의 레벨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수치가 되게 높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높게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보통 사인 웨이브의 기본이 이제 1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RMS가 사인 웨이브의 기본이 0.707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보게 되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1.414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사인 웨이브의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를 계산을 할 때, 아니 수치를 표현을 할 때, 크레스트 팩터가 이 정도야? 그럼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이미지네이션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RMS에 대해서 이제 파워 앰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파워 앰프에서. 이 파워 출력은 RMS 파워입니다. 아니면 이제 에버러지 파워입니다. 아니면 이제 뮤직 파워입니다.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 파워입니다. 뭐 컨티뉴어스 파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그 앰프에 대한의 실제적인 출력을 나타내는 것은 RMS 파워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특정 어떤 사인 웨이브를 몇 퍼센트를 가지고 몇 dB를 파워 앰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쐈을 때에 얘가 견딜 수 있는 파워를 일반적인 RMS 파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 근데 좀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고장이 날 확률이 높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또한 장비마다 때로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한 요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프로그램 파워, 뮤직 파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 앰프의 출력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제 규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정확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거는 그쵸, 뭐 클래식 음악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집어넣었을 때의 그 앰프의 출력과 락이라든지 헤비메탈 이런 강한 비트가 들어가고 있는 강한 레벨의 신호가 있는 걸 프로그램을 아니면 뮤직을 집어넣었을 때가 견딜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최근에는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잡지책에서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임펄스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임펄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봤을 때는 가장 플랫한 거거든요. 모든 주파수 영역에 플랫하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임펄스 신호를 그 앰프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얼마큼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어떤 데이터. 그러면 장비도 보호하면서 내가 이 장비는 대략 이 정도에는 견딜 수 있는 장비야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정확한 값인데, 뭐 제조사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제품에 대한 거를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한순간에 바꾸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이런 어떤 출력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아마 일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MS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레벨 관점에서,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앰프 쪽에서의 RMS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어디까지 튜토리얼 강의였기 때문에 음향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튜토리얼 강의에서는 개인, 볼륨, 레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